안녕하세요. 안전한 자산관리 전문 투자자문서 아메리체셋의 켄 최라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늘 말씀드리듯이 저희들이 주간 경제동향 시간에 나눠드리는 내용은 투자 자문이 아니고 교육과 정보 제공 차원에서 나눠드린다는 점 공지드립니다. 이번 주는 중요하게 오펙 플러스 미팅이 있고 당연히 금요일 날 우리가 매달 첫 주 금요일이죠. 난팜 페이롤 넘버가 나오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그게 중요한 이벤트고 데이터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10월의 첫 주인 만큼 이제 남은 4분기와 관련돼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할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추가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펙 플러스 미팅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수요일로 알고 있습니다. 기름 원유값이 사실은 상당히 변동성이 높았죠. 120불, 125불 때까지 올라갔다가 또 지금은 이제 70불 중반대로 지금 내려온 상태고 브렌트 원유값은 86불대로 내려온 상태고 상당히 지난 한 몇 달 동안 발라트하게 움직였었는데 오펙 플러스의 미링의 지금 포인트는 이제 기름값이 너무 많이 내려왔으니까 프라이스를 좀 컨트롤하기 위해서 서포트하기 위해서 아웃풋을 생산량을 이제 줄이는 것으로 이제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 미링을 할 것 같아요. 지금 뭐 얘기 나오는 바로는 데일리 500,000에서 1밀리언 배럴 정도씩 생산량을 줄일 것으로 지금 얘기되고 있는데 이미 근데 사실은 생산량 자체가 원래 생산하기로 했던 쿼타를 산유국들이 마치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생산량을 더 추가적으로 뭐 소폭을 줄인다는 게 특별히 의미가 있을지는 좀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펙 플러스가 이제 생산량을 어느 정도 줄이기로 할지 큰 폭으로 줄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 이번 주에는 시장이 많이 좀 주목을 할 것 같습니다. 어닝하고 이제 데라 일선에서는 이제 분기가 새로 시작됐으니까 곧 이제 어닝 시즌이 이제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뭐 이번 주에도 몇 개 나오긴 하지만 사실은 이제 빅네임 컴퍼니들에 대한 어닝 릴리즈는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화가 된다고 볼 수 있고 은행들 위주로 이제 먼저 어닝 발표가 다음 주부터 이제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또 몇 개 있지만 그렇게 노러블한 컴퍼니들은 아니고 다음 주부터 본격화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 금요일에는 이제 난판 페롤 넘버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상하기는 현재 9월 중에 한 25만 개 신규 일자리가 창출됐을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언저리의 넘버가 이렇게 나와준다면은 이제 연준한테는 마찬가지로 추가적으로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여유를 또 만들어주는 그런 넘버가 되겠죠. 물론 이 넘버가 뭐 현저하게 예상치보다 작게 나올 수도 있겠고 더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아마 시장은 연준한테 더 연준이 계속 호키시한 그런 입장을 유지하고 그런 정책 행보를 이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 이 부분 당연히 마켓이 지켜볼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글로벌 PMI 넘버들, US, ISM PMI 넘버들이 아마 오늘 나왔던 것 같은데 오늘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뭐 PMI 넘버는 여러 번 우리가 봤죠. 경제 활동이 얼마나 활발한지 아닌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넘버들이니까 당연히 시장이 주목하는 넘버들이고요. 이번 주에는 뭐 기본적으로 오펙 플러스 미팅하고 이제 금요일 날 예정되는 난판 페이롤이 가장 중요한 그런 이벤트이고 데라 포인트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남은 4분기 동안에 주된 팀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이 시간에 조금 살펴보고 올해 남은 3개월 동안 우리가 어떤 부분들 주의 깊게 보면서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를 해야 될지 투자를 하셔야 될지 좀 참고하시라고 몇 가지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우리가 뭐 인플레이션 얘기를 계속 했죠. 근데 최근에는 뭐 원유값에서도 나타났지만 이제 다른 커머디티 가격들, 원자재 가격들이 이제 떨어지는 추세였고 컨슈머 스펜딩,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이제 지출도 이제 좀 주춤하는 추세였고 실제로 인플레이션 넘버들이 나왔던 것이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9.1% 전년대 동기 대비 1.1%까지 찍었다가 최근에 이제 조금씩 내려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마지막 데이터가 아마 8.3%였던 것 같은데 원자재 값이나 뭐 소비자 지출이 떨어지고 슬로우 다운 하면서
조금씩 이제 인플레이션이 고점을 이제 찍은 것이라는 사인들이 나오고 있죠. 그렇지만은 아직까지 연준으로 하여금 지금까지 유지했던 그런 허키시한 그런 입장과 행보를 바꿀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들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호키시한 스탠스를 유지할 것 같고, 지금 현재 상황을 보자면은 팬데믹 때 그 돈을 많이 풀었죠. 뭐 머니터리 폴리시 상에서도 풀었고, 피스컬 폴리시 상으로도 풀었고, 그리고 서플라이 체인 이슈가 있었죠. 그리고 레이버 쇼리지 상태가 있었고, 원자재 값도 계속 올랐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게끔, 물가가 많이 올라가게끔 푸시를 한 그런 요인들이었다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상황이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고, 방향도 이제 리버싱하고 있고 선회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어서 인플레이션 프론트에서는 조금 긍정적인 그런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뭐 단시간에 흔히들 얘기하는 뭐 2%나 3%, 4%로 내려올 것 같지는 않고, 아무튼 slowly, 그렇지만은 천천히지만 조금씩 내려가지 않을까, 이렇게들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4분기 동안에 물가 추이를 이제 계속 지켜보겠죠. 그래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센트럴 뱅크들 동향 차원에서도 이제 4분기에는 또 여전히 뭐 지금까지도 계속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우리가 센트럴 뱅크의 레이트 디시전들을 팔로우 했지만, 대체적으로 글로벌 이코노미의 주요 센트럴 뱅크들은 뭐 다 대체적으로 호키시한 행보를 보여온 거를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다들 레이트를 많이 올려왔고, 뱅크 오브 재팬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의 이제 센트럴 뱅크 중앙은행들이 계속 금리를 올려왔고 호키시하게 올려왔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상태는 대체적으로 4분기에도 유지될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연준 같은 경우 지난번 미팅에서도 연말까지 추가적으로 125 베이스 포인트 정도 추가 인상이 있을 거라는 점을 시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예상하기는 11월 중 미팅에 75 베이스 포인트, 12월 중 미팅에 이제 추가적으로 50 베이스 포인트 정도로 이렇게 올릴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더 올릴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고요. ECB 같은 경우는 10월 중에 역시 추가적으로 75 베이스 포인트 인상 예정이고, 뱅크 오브 잉글랜드도 얘기 나오는 것은 100 베이스 포인트 인상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4분기 중에도 올해 들어서 주요 중앙은행들을 보였던 그 공격적인 금리 인상 정책 기조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렇게 계속 연준이 금리를 가파르게, 이제 연준을 비롯해서 다른 중앙들이 금리 인상을 이제 가파르게 가져가면서 경기 둔화나 내지는 불황에 대한 우려들이 이제 얘기가 나왔죠, 계속.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점점 심화될 것 같고, 4분기에는.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그 금리 인상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가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항상 금리 정책을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고 나서 그것이 경제에 반영이 되기까지는 타임이 렉이 있기 때문에 좀 나중에 그 효과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가시화되기 시작하면,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걸 확인할 시간이 없는 상태에서 금리가 크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 영향들이 나오면서는 너무 빨리 높은 금리를 너무 빨리 올린 거 아니냐. 결과적으로 경기가 아직까지는 뭐 모르지만, 우리가 난판 페이롤 넘버 같은 것들도 나올 때마다 얘기했던 것이, 양호한 넘버들이 나온 것이 연준한테 추가적으로 더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어떤 그 동력을 제공한다, 그런 환경을 제공한다라고 이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그 지금까지 나왔던 데이터들이 금리 인상의 효과를 반영한 데이터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기준으로 해서 계속 금리를 뭐 크게 올려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맞는 선택은 아닌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너무 지나치게 빨리 금리를 높게 가져간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있고, 그게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경기 둔화와 이번 이제 불황까지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들이 점점 증폭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사실 3분기에
마켓이 6월에 저점을 형성하고 나서 7월 중에 개인을 했는데 7월 중에 한 9% 정도 올라갔던 거를 사실은 지난 2달 동안 8월, 9월 동안에 한 13%가 추가적으로 빠지면서 다 뭐 7월 중에 만들었던 게인을 다 이레이즈 했죠. 그래서 사실은 결과적으로 이제 3분기는 전체적으로 올라갔던 것들을 다 까먹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4% 정도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금리 중앙은행들의 이제 금리 인상 행보와 맞물려서 리세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4분기에도 여전히 리스크 애셋들 특히 그러니까 에퀴리겠죠. 주식 시장 같은 경우는 계속 프레셔를 받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요즘 뉴스에서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제 달러 강세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이제 달러 강세가 계속되는 이유는 뭐 펀더멘털 사이드에서 굳이 보자면 연준들 중에서도 중앙은행들 중에서도 사실은 미국의 연준이 상당히 허키시한 편에 속하고 공격적으로 금리를 빨리 먼저 선행적으로 올렸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드에서의 차이들 때문에 이제 달러를 에 대한 디맨드가 올라갔다고 볼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다 맞물려 있는 거긴 하지만은 이제 리세션 이런 금리 인상들 때문에 너무 긴축을 너무 빨리 강하게 가져갔기 때문에 이제 불황이 올 수 있고 그 불황에 대한 우려들 때문에 이제 보통 전통적으로 달러는 안전 자산으로 이제 분류를 하는데 상대적으로 좀 지금 같은 시장 환경에서 조금 안전한 쪽을 투자자들이 찾다 보니까 그 달러 디나미네이ted 애셋들을 많이 선호를 하다 보니까 이제 달러에 대한 디맨드가 올라가고 그래서 달러 강세가 지속됐다. 그리고 그 이외에 어떤 다른 커런시들이나 다른 통화들을 선택할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이제 달러로 돈이 몰렸고 그래서 달러 강세가 계속 지속돼 왔다. 뭐 이렇게들 이제 풀이를 하고 있는 거죠. 뭐 결과적으로 우리가 뭐 경제 상황을 보더라도 유럽이나 유럽의 뭐 크라이시스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그런 어려움들이 있고 영국도 마찬가지고 뱅크 오브 재팬 같은 경우는 뭐 워낙 더비시하게 지금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뭐 일드 베니핏이 없죠. 그러니까는 그쪽 당연히 약세가 계속 되고 있고 재패니즈 yen 같은 경우는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지로 코비 팔러시라고 뭐 다 아시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경기가 좀 경기 성장이 이제 둔화되는 상태고 결국 중국의 경기가 뭐 슬로우하다는 건 결국은 주로 원자재를 수출을 많이 하는 그런 나라들의 그 통화들은 아무래도 불리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 때문에 이제 달러 강세가 계속 유지됐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소위 전문가들은 지금 4분기 동안에도 달러 강세가 계속 지속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너무나 지금 달러 강세가 익스텐드된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이제 고점에 지금 다가섰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경고를 하긴 합니다. 지나치게 달러 강세가 계속될 거라고 보는 거는 또 잘 판단 미스일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는데 펀더멘털 사이드에서는 사실은 특별히 달러 강세 이런 기조가 바뀔 것 같은 요인들은 없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계속 달러 강세가 4분기에도 지속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연준이 혹시 데이터들을 나오는 걸 보고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들에 비해서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춘다거나 뭐 이런 변화를 가져오면은 이제 좀 달러 강세도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이제 중앙은행들이 자국의 통화가 너무 약해지는 것을 달러 대비 너무 약해지는 것을 우려해서 사실 시장에 개입을 해서 자국의 통화를 다시 좀 끌어올리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파운드 같은 경우 영국 중앙은행이 이제 그런 조치를 취했는데 그래서 상당히 발라트했었는데 뭐 이유인즉슨 이제 그냥 심플하게 말씀을 드리면 보통 통화가 약해지면 그만큼 수출에는 유리해지겠지만 수입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만큼 통화가 약해지면은 이제 뭐 많이 못 사겠죠.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사실은 그걸 가지고 이제 임포리드 인플레이션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꼭 엑스포트 임포트 관련해서 쓰는 표현은 아니고
인플레이션 자체가 그 나라 안에서 내재적으로 그 원인이 발생한 게 아니고 이제 외부적으로 인플레이션 자체가 수입된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래서 자국의 통화가 너무 약해지는 것을 원치 않을 경우에 이런 인터벤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앙은행들의. 그래서 4분기 중에 과연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까? 뭐 뱅크 오브 재팬 같은 경우도 사실 인터뷰를 했죠. 너무 엔화가 약해진, 최근에 인터뷰를 했는데 너무 약해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게 개입을 했다고 보실 수가 있고, 추가적으로 4분기에도 달러 강세가 지나치게 계속될 경우에도 강세가 너무 지속될 경우에 이런 부분들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점을 참고하시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에너지 크라이시스에 대해서도 요즘 헤드라인에 많이 나오는데,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윈터 시즌이 오면서 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어려움이 더해질 것이다라는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러시아가 이제 보통 유럽 쪽에 내추럴 가스 서플라이를 거의 러시아가 많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줄어들고 있고, 그럴 경우에 식사를 배급하듯이 가스도 이제 배급제로 가야 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고, 전반적으로 에너지 코스트가 올라가고 이제 리세션이 유럽 쪽에 이제 올 확률이 이제 많다. 이제 이런 우려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향후 몇 달 동안, 이제 4분기 동안이겠죠, 에너지 크라이시스와 함께 유럽 경제가 좀 더 어려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일 관련해서는 방금 오펙 미팅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3분기에 이제 기름값이 한참 오르다가 3분기에 한 40% 지난 4개월 동안 40%가 더 빠졌죠. 그래서 상당히 좀 볼러틀하게 변동성이 높게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최근에 오일값이 떨어진 거는 뭐 당연히 글로벌 이코노미가 슬로우다운 할 것이다.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저마다 다 금리를 올리면서 전반적으로 세계 경제 자체가 이제 슬로우다운 할 것이다. 그만큼 뭐 그 얘기는 뭐냐면 기름에 대한 디맨드가 줄어들 것이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디맨드 아웃룩이 약해지면서 이제 기름값이 지금까지 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 아마 이런 환경은 당연히 지금 조만간에 바뀔 가능성은 없겠죠. 왜냐하면은 금리 인상이 실제로 경기 둔화를 이끌어내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아웃룩의 그 근거에서 글로벌 이코노미가 슬로우 다운할 거라는 걸 근거해서 이 디맨드가 지금 약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이 상황이 당장에 개선될 이유는 없겠죠. 아마 좀 더 장기화되면 장기화됐지. 그래서 이런 환경은 계속 유지가 될 것 같고, 그만큼 오일 디맨드는 뭐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차이나 중국 얘기를 했는데, 이제 중국 경제 규모로 봤을 때 중국 경제가 이제 약해지면 그만큼 전반적으로 세계적으로 이제 오일 시장에서 디맨드가 뭐 약해지는 건 당연하겠죠. 그쪽에 사이즈가 워낙 크니까. 그래서 인터내셔널 에너지 에이전시 같은 경우도 지금 디맨드가 약해질 것으로 지금 예상을 했고, 뭐 골드만삭스도 결과적으로 오일 프라이스가 내려갈 것이다라고 지금 아웃룩을 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일 관련해서는 이제 디맨드가 약할 것이다. 그런 환경이 유지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오펙 플러스 같은 경우는 원유값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유지하고 서포트하기 위해서 지금 생산량을 줄이겠다, 뭐 이런 미팅을 이제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까지도 사실은 그 공급 자체는 타이트한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디맨드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는 컨선 때문에 이제 기름값이 많이 떨어졌는데, 추가적으로 이제 여기서 생산량을 더 이제 줄이고, 결과적으로 EU가 지금 러시안 오일에 대해서 임바르고를 결정을 했고, 이제 그게 실질적으로 킥인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전체적인 원유 공급량이 이제 줄어들 테고,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원유값이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연말쯤에 이제 그렇게 원유값이 선회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히 어떻게 전개가 될지 아마도 4분기 동안에 시장이 주목할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인플레이션하고 중앙은행들의 금리 정책 행보하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크마르리 에너지 크라이시스, 뭐 원자재 값,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된 ธี임이 될 것 같고, 4분기 시장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여전히 발라트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다라는 점을 감안을 하셔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경제 동향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